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바하마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도리안의 사진입니다. 정말 살벌하게 생겼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솜사탕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링링인지 링랑인지 롱롱인지 하는 태풍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피해 없이 이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한번 몰아닥쳤었는데요. 비트코인이 한때 1900불 정도를 터치를 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준 후에 갑자기 오늘 떡락하기 시작해서 한때는 1100불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이 태풍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나뒹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지금은 약간 진정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나 이게 하락의 끝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엄청난 음봉이 나왔죠. 여기서 숏을 쳤던 사람들은 오늘 정말 대박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비트코인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가지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히 비트코인에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식을 보면요, 일단 이렇게 하락을 예측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 중에 몇몇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맞닥뜨린 저항선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비트코인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 내에서 48시간 내로 큰 덤핑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패디 스태시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비라는 트레이더, 내가 지금 이더리움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다, 1250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덜 떨어지게 된다면 1600불 정도까지 비트코인의 조정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비트코인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벡트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벡트 웨어하우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들의 비트코인을 먼저 벡트로 안전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었죠. 그와 동시에 한 익명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또 다른 익명의 지갑으로 94,504개가 움직입니다.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94,000개의 비트코인, 94,504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워낙 비싸가지고 하나라도 빼놓으면 좀 섭섭하죠. 자, 한편 엄청난 숫자가 움직였는데, 이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 해당 지갑은 현재 거래소 지갑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물량이 가장 많은 비거래소 익명 계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 고래 지갑이 움직이는 이유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벡트 웨어하우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한 이 대량 이동에 대해서 에드몬드 단테라는 이름의 트위터 사용자는 이번 비트코인 이동은 코인 거래소로 추정되는 큰 기관이 여러 자금을 하나의 멀티시그 월렛에 통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멀티시그 월렛이란 암호화폐를 전송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주체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전자 지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여러가지 또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훌쩍 뛰어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8월 말일경에 비트코인 구글 검색 지수는 2에서 6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8월 31일 구글 트렌드 검색량 지수의 최고치인 100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다시 74로 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 검색량 지수가 80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몇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추측은 최근에 바하마에서 허리케인 도리안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이 바하마의 주요 통신사 이름 중에 하나가 BTC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BTC라는 검색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기도 한데요. 그에 반해서 완전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구글 검색 지수는 사람들의 포모,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구글 검색 지수를 조작을 하고 있다, 마치 벡트 오픈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허리케인 때문에 바하마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언어로 뉴스를 시청을 하지 그 방송국을 검색하는 것은 이례적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구글 검색 지수를 올린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트윗입니다.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지갑들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가진 지갑들의 수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2018년까지는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19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치 뭔가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주문한 통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집 문을 노크하기 바로 직전처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 오버로드가 한마디 합니다. 지난 2달간의 비트코인 덤핑은 조작이다. 내 생각을 공유를 해보자면 은행가들, 벡트 등 세력들이 당신들의 비트코인을 훔치려 하고 있다. 속지 마라. 실제로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스탑로스를 걸어놓죠. 그런 스탑로스가 전부 다 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여기까지 내렸다가 쭉 말아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도된 속임수 떡락이었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가격을 내린 것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맥디랑 R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라면은 역시 9,000달러 지지선이다, 9,300달러 지지선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 저항이 아니라 정말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최근 저점이었었던 9,300달러, 더 나아가서는 9,000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시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2015년과 16년과 유사하다. 9,000달러 지지선이 깨지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은 2019년 4분기 말까지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무역전쟁이 한몫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최근 발행한 기사에 따르면 런던 경제대학의 연구원이자 블록체인.com의 리서치 디렉터인 게릭 하일만은 아시아인들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비트코인 구입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오비 등 주로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따금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지불되는 프리미엄을 통해 그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CBDC가 발행되고 나면은 이런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화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계정을 얼려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미래에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500만 개의 USDT를 추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 알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알트코인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저점,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저희들이 몇 달 동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알트 시즌은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의 독주가 계속될 것인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BNB,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다른 거래소들에게서도 상장이 되면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의 사토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여기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이렇게 따라노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 런치패드 등 힘을 실어주는 여러가지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차트 기억을 하시고 이거 뚫는지 안 뚫는지 잘 확인을 해보신 후에 평소에 BNB 코인에 관심이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은 미국 사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하는 또 다른 플랫폼이 있죠. 바이낸스 US입니다. 몇 주 내로 정식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과연 바이낸스의 아성을 미국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이튼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의 공식 상장 정보는 클레이튼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클레이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 외 모든 거래소의 상장 정보는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죠. 최근에는 삼성에서 이 클레이 버전의 갤럭시 S10도 출시를 한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더리움과 ERC20, 나중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BNB나 다른 여러 스테이블 코인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크립토닷컴의 CRO 토큰도 삼성 갤럭시 S10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 레저사에서 ERC20 토큰을 정식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잡하게 마이이더 월렛을 통해서 ERC20 토큰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나노 S, 나노 X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영상마다 첨부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자회사죠. 나인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거래소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그들의 자회사 토큰인 링크도 일본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링크와 클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콘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코인들 모두 다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로 넘어갑니다. 애플페이 부사장이 최근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흥미로운 분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애플도 암호화폐를 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뭐 놀라진 않았겠죠.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리가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팬 토큰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토큰 스포츠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엔 페북 리브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승인을 위해서 2명의 로비스트를 추가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12개의 외부 로비 대행사를 고용했으며 워싱턴 로비 활동에만 750만 달러를 지출을 했죠. 리브라 승인을 위해서 그냥 돈으로 발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을 뜻하는 것이긴 한데, 자, 과연 미국 의회나 정치인들이 돈 앞에 굴복하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거쳐야 할 사항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승부처는 2020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존 메가피 삼촌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사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프로젝트 좀비코인의 운영사 사우스 차이나 좀비 리서치 센터가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를 고소하고 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메가피가 왜 좀비코인 백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메가피와의 파트너십은 종료가 되었으며 메가피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통해서 메가피가 약간 이렇게 자조적인 조롱하는 듯한 백서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가 진지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꽤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메가피는 한편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좀비코인은 나의 고객이며 성실히 백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그들의 파트너십은 종료가 되었으며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인 것 같죠. 이 메가피 삼촌 같은 경우도 인생이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돈을 쉽게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듯해서 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특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몇 가지 특이사항들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오늘 점심밥에는 뭘 먹을까? 혹은 어떤 요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